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오늘 뭐 시장 뭐 이런 거 얘기보다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고 여러 가지 가격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 이슈도 더 다시 불거지고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좀 아침 내용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 가스 문제가 특수가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거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여서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고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한번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대정 의원이랑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시작하시죠. 네. 그 최근에 이제 고순도 내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트렌드포스 및 다수의 언론사들이 이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이제 고순도 내연가스가 우크라이나에서 글로벌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발발이 된다면 이 소재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사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세청 품목별로 수출입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가격 보시면 이제 관련된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이제 네온, 크립톤, 크세논인데 크세논 다른 말로 제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온 가격들이 많이 언급이 됐죠. 네온 가격들을 보면 이제 한 페이지, 3페이지로 하셔서 수입 가격 오른쪽에 수입 가격을 보시면 네온 가격이 벌써 2021년 평균 가격 대비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1월 달에 이제 가격이 이미 상승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국가별로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느냐 죄송합니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23%고 네온 같은 경우는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중국으로 많이 다변화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에 단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포스코도 이제 네온 설비를 구축을 해서 인증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언론에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의 목표는 국내 수입량의 16% 정도를 충족을 시킬 거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따라서 네온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상승 부담이 좀 되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전체 원가에 크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크지는 않아요. 즉 이제 가스로 인해서 생산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가격보다는 이게 없으면 생산을 못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온 같은 경우 증착에 많이 활용이 되는 가스고요. 그 아래쪽에 크립톤과 크세논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온은 그래도 다변화가 돼 있어서 괜찮은데 크립톤과 크세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톤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가 31%고요. 러시아가 17%입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약 50%를 조금 하회하죠. 아래쪽에 크세논도 보시면 이제 러시아가 31%,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더 많고요. 우크라이나가 18% 정도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두 개의 품목이 각각 50% 정도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이 된다라고 볼 때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질이 생기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애칭에 활용되는 가스인데 물량이 확보가 못한다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생산이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경제 조치 때문에 뭐 러시아산 수입 중지하고 막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간단치 않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미국이 제재를 하냐 안 하냐는 좀 추후에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법 중에 반도체 및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노출이 돼 있죠. 예. 여튼 이 가격대를 보면 이제 크립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크세논도 제논도 마찬가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과 낸드 매출액을 합계를 냈을 때 이제 약 뭐 이제 100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네온, 크립톤, 크레논 합산 수입액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제 매출액 대비 0.13%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그 업종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원가 비중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해외 쪽까지 고려를 했을 때 마찬가지고요. 원가가 이제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크게 흔들릴 정도로 원가가 상승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비중이 않냐. 낮으니까 뭐 어차피. 네. 네,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제 특수가스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볼 때 메모리 시장보다 비메모리 시장이 이제 1.5에서 2배 정도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특수가스가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한다면 생산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메모리 쪽으로 한정돼서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메이저 업체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제 공급 부족들이 생기면 이제 메이저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아요. 이제 작은 업체들, 세컨티어 밑에 있는 업체들이 타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가격 오르면데 그 우리는 생산량 변화 없으면 기업이 더 좋아지겠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만약에 반도체 가격 이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좋아질 수는 있긴 하겠죠. 또 하나 그런데 궁금한 게 네, 뭐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전체 세트를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비메모리 조달이 안 되니까 메모리 조달로 같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이게 수 말이 있습니다. 되는 게 뭐 약간 다른 경우지만 뭐 차량용 반도체도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들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 레거시 프로덕트들 특히 이제 자주 노출이 많이 되는 것들이 PMIC 이런 이제 부분들 이제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차질이 오면은 모든 세트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트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원하는 만큼 생산을 못할 때.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인플레가 결국 잡히냐의 관건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 구성을 보면 뭐 유가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가격들도 꽤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그 부분은 그냥 부정적인데 그렇겠네요. 뭐 이게 좋게만 볼 수도 없고 또 나쁘게만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어중간한 반도체 업종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은 뉴스네. 그렇죠. 원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기타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뭐 인플레 더 이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겠죠.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저도 이거 잘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원가가 올라온다 이걸 보기에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낮아서 그건 별론데 네, 이게 어쩌면 더 큰 의미로 결국은 전체 세트 자체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생산이. 만약에 뭐 비메모리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생산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기대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남이런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만약에 좀 지속되면 테크 전 어제 나스닥 같은 게 테크들도 막 흔들리던데 이제 그런 플랫폼 외에도 막 흔들리던데 네.
이런 저는 이제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제 AMD의 주가 동향인데요. 사실 이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이 더 부각이 되고 점유율이 이제 증가하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그래도 좀 버티는데 AMD는 주가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이제 버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최근에 조정이 좀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이 참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AMD의 주가도 계속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마이크론이나 이런 메모리 쪽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조금 이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AMD가 흔들리면 네. 되게 희한한 게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스북 뭐지? 네, 메타죠. 이제. 메타가 한 40% 빠졌었거든요. 네. 이게 하락률 수준을 봤는데 뜬금없이 테슬라가 올라와 있더라고. 거의 그쵸. 37%나 38%인가. 네, 테슬라는 멀티플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AMD는 최근에 왜 주가가 이렇게 좀 흐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기 이제 인플레에 따른 우려,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영향을 같이 받는데요. 근데 워낙 네. 단단하잖아 회사는. AMD. 회사는 그렇죠. 예. 인텔은 최근에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제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AMD는 그에 비해서는 좀 견제한 편인데 같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침에 뭐 다들 뭐 지수 이르니까 다른 뭐 머리 복잡하실 텐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전체적인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좋은 뉴스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 지금 보면 IT 하드웨어도 은근히 두드려 맞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뭐 인플레로 인한 우려들이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급하게 녹음하자 그랬는데 하여튼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